이 사주가 망한 게 아니에요. 어느 사주나 잘 짜여져 있으면 귀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사주 보는 법이에요. 이게 다예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사주를 가장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사주 보는 DJ 메타입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요 분을 아시나요? 아마 남자분들은 거의 아실 거고 뭐 여성분들은 글쎄요 뭐 잘 모르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채널은 연예계 정보를 다루거나 하는 그런 채널이 아니죠. 그래서 그 최소한의 내용만 먼저 얘기하고 이분의 사주 해석을 중심으로 보려고 합니다. 이분은 얼마 전까지 일본 AV 시장의 탑스타였다가 은퇴한 미카미 유아, 본명은 키토 모모나입니다. 그 얼마 전 일본 아이돌 산업을 뒤집어 놓을 법한 스캔들을 만들어낸 미카미 유아의 사건이 한국에 전해진 지 좀 됐어요, 사실은. 예. 근데 7년간 그 AV 업계 탑스타로 자리하다가 본인이 이제 30살이 되면 은퇴를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30살이 돼서 올해 은퇴한 미카미 유아의 스캔들 사건인데요. 그러니까 뭐 내용은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 이제 미카미 유아의 맨션에 한 남자가 그 주변을 살피면서 들어가는 사진이 찍힙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누구냐면 일본 최고의 남자 아이돌 기획사인 그 자니스라는 곳이 있고 거기에 이제 팀 중에 키스마이푸치라는 멤버 그 센가 켄토라는 아이돌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이제 30이 넘은 이 아이돌은 최근 여러 이슈로 좀 하락세를 걷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미카미 유아의 집에 이분이 들어간 거죠. 뭐 성인 남녀가 만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충격적인 거는 이 센가 켄토라는 남자가 대략 3시간 정도 있다가 집에서 나오고 그 몇 시간 뒤에 또 다른 한 남자가 그 미카미 유아의 맨션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 남자는 같은 소속사 후배인 나니와 단시라는 팀에 나가오 켄토라는 남자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우리나라로 비유하자면은 그 SM이나 YG 같은 대형 기획사의 그 1세대 아이돌 남자,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비유하면은 뭐 슈퍼주니어, 뭐 김희철 씨 같은 분인 거죠. 그러니까 물론 뭐 김희철 씨가 뭐 하락세를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아무튼 그 정도로 된 아이돌 선배가 있고요. 지금 이제 막 같은 그 SM 기획사의 그냥 신입 아이돌인데 엄청난 인기를 상승세로 가지고 있는 아이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본의 그 아이돌은 21살이에요. 그래서 지금 나이 차이가 엄청나는 두 남자가 한 여자를 두고 삼각관계가 된 건데, 이러한 사건의 중심에 지금 미카미 유아라는 전직 AV 여배우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런 성인물에 대한 창작과 판매에 많은 규제가 있지만, 그러니까 일본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규칙 안에서 그 성인물을 만들면 얼마든지 판매와 유통이 가능하기에 그 하루에만도 수백 편의 AV 비디오가 출시가 됩니다. 그만큼 AV 업계는 아직도 큰 시장이기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AV 업계로 흘러 들어가긴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돈이죠. 혹시나 이제 그러다가 운이 좋으면 생기는 엄청난 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미카미 유아도 사실 뭐 그렇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녀는 어려서부터 원래 아이돌을 매우 동경하는 여자아이였는데 실제로 그 일본 아이돌 그룹 SK48 뭐 이렇게 있는 건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2기 멤버로 활동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활동하던 그녀는 그 당시에 이제 다른 남자 아이돌과의 스캔들로 인해서 몇 번의 경고 및 뭐 이런 시끄러운 일이 있다가 결국엔 팀에서 이제 졸업을 하게 되는데, 말이 좋아 졸업이지, 그러니까 이건 거의 뭐 그냥 탈퇴당한 거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아무튼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아이돌을 계속 할 수 없게 된 그녀는 결국 AV 업계로 진출을 하게 되는데, 상당히 많은 일본 여성 아이돌들이 그 성과를 이제 못 내거나 뭐 문제가 있어서 탈퇴하게 되면은 성인물 업계로 들어간 일이 많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게 이제 성인물 업계에서는 굉장한 흥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미카미 유아는 2015년 성인 영상물로 데뷔하게 되고 이제 반응이 엄청 뜨거웠어요. 엄청난 인기로 데뷔 이후 7년간 항상 업계 최고봉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성인 업계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녀는 언젠가 이곳을 떠나 연예계로 다시 복귀할 생각을 했는지 엄청난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정확히 연봉을 뭐 산출해서 말하진 않는데 어느 인터뷰에서 뭐 영상 한 편당, 그러니까 일본 뭐 도쿄 기준이겠죠, 중고 아파트 구매 가격 정도를 받는다고 하는데 이게 1년으로 치면 엄청나죠. 게다가 이제 그녀는 이제 활동을 하면서 연예인의 반열에 올라와 있어서 그 유명세로 이제 패션 브랜드나 다른 뭐 여타 상품들을 본인 이름으로 판매하고 있는데 이것들의 수익도 엄청난 상승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분들을 보면은 사주가 궁금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주로 인생을 살아가고 직업적 선택을 하는지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번 미카미와의 사건이 가지는 뭐 일본 내 분위기나 뭐 사회적 이슈, 사실 이런 거에는 크게 관심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저 사주 명리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정확히 사주를 보는 법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미카미 유아의 사주 명식을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요. 그러니까 미카미의 사주는 제가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사주였습니다. 그러니까 제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들도 분명 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사주 명식을 좀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그 전에 이번 영상의 사주 보는 핵심을 좀 2가지만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편견을 가지고 사주 명식을 보지 말아주세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유인촌 사주 풀이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린 건데요. 그러니까 사주를 보는 상담가가 사주를 보려 하는 사람의
뭐 현재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 그 사람의 뭐 일반적인 평가에 기대서 그러니까 사주를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가령 아무리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사람이라도 사주 구조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인생을 살아가게 됐는지 연구하는 게 당연히 학자의 자세인 거죠. 그저 현재의 겉모습이나 뭐 이런 결과만 보고 사주를 보고 뭐 이런 글자가 있으니까 넌 이렇게 됐어라고 이야기하는 사주 해석은 결코 학자적인 자세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정확한 취용법을 적용해서 사주를 보아야 합니다. 얼마 전 저의 댓글에 저의 영상에 이런 댓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주를 보는 법이 너무 어렵다. 본인 사주의 용신이 어떤 우행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댓글이 올라온 적이 있는데 제가 이분에게도 답글을 달아드렸지만 현재 우리나라 사주의 가장 큰 문제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분을 절대 지탄하거나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이런 걸 고쳐야 한다는 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주를 정확히 모르고 보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건 실제 현장에서 상담을 하고 계신 분들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물론 제대로 보시는 선생님들도 너무 많아요. 자, 그런데 제대로 사주를 감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제자를 길러내고요. 또 그 제자가 또 책을 쓰고 사람들을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이게 계속 악순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용신에 대한 정의만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사주는 용신이 처음이자 끝인 거죠. 자, 그래서 용신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용신은 말 그대로 쓰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원용사지신이라고 하여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주는 월령, 즉 월지가 인원인데 이것이 사주를 이끌어가는 핵심, 즉 용신입니다. 자, 사주의 기룡을 보는 기준이라고 해도 무방해요. 그리고 용신은 오행 기운이 아닙니다. 십신 기운에서 정하는 게 용신입니다. 그러니까 십신이라는 건 알다시피 뭐 식신, 정관, 정제 뭐 이런 것을 말하는 거지 뭐 내 사주에 뭐 목이 용신이다, 수가 용신이다 이런 식으로 오행이 용신인 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용신을 찾는 게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데 사주를 보자마자 용신은 1초? 아닙니다. 0.5초 만에 보이는 게 사주 용신이에요. 사주의 용신은 월력, 즉 월지이고 그 안에 포함된 지장간까지 모두 용신입니다. 근데 여기서 갑자기 이러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알기로는 용신은 사주에 필요한 기운이라고 혹은 사주가 기뻐하는 기운을 용신이라고 들었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일위주의 자평 명리학은 그러니까 송대 말부터 명청 시대를 거쳐서 이론이 굉장히 정립되었고 논리가 치밀하게 다듬어져 왔습니다. 이전의 모든 서적들은 월지가 용신이고 이 용신에 대한 모든 글자의 희귀를 가려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게 사주를 보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현대로 넘어왔기 때문에 뭐 월지는 뭐 사회적인 거기 때문에 이거 맞지 않고 그런 게 어딨어요. 이미 보는 법이 나와 있는데 왜 기본 조리법을 지키지 않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또 뭐냐면 그 정확하게 이미 만들어진 사주가 근대로 넘어오면서 중화민국으로 거치면서 몇몇 학자들이 그냥 이름을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적천수를 평주한 임철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천수 천미라는 책을 아마 아실 건데 거기 보면 용신을 일간이 기뻐하는 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평수원을 저서한 설화고가 본인 마음대로 해석해서 용신법을 5개로 분류해서 혼란이 이야기가 됐어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우리나라로 그대로 넘어오면서 이것을 또 책으로 쓰고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에 이르는 거죠. 그래서 마치 뭐 용신법이 여러 개가 존재하거나 혹은 용신법이 월용용신과 그러니까 유용지신이라고 해서 나한테 필요한 기운이 용신이다라고 하는 이 학설 2개가 마치 막 부딪히는 것처럼 혹은 이게 막 여러 가지 관법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절대 여러분들은 이런 것에 혼란스러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사주를 배울 때 이게 이제 필요한 기운이 용신이라고 하고 막 용신지하는 건 어렵고 막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보고 이제 사주를 봤는데 안 맞아요. 실제로 손님 앞에서 진짜 망신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사주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 알려드리려고 하는 이 방법들을 보시면 무조건 맞아요. 자, 그렇다면 용신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을 미카미 사주로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보시면은 신월 기토의 사주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아까 말씀 것처럼 이 월지가 용신이에요. 지지는 현재 요 기운이 대표 기운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글자들이 요 글자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요거를 봐야 하는 거고요. 천간은 여기 있는 요 지장간이 천간에 올라갔을 때 올라와 있다면 이게 천간의 용신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사주 같은 경우는 실제로 무임경의 지장간을 가지고 있는데 무토는 비견이죠. 비겁이기 때문에 용신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임수랑 경금은 천간에 올라가면은 임수는 임계수, 경금은 경신금이 돼서 천간의 용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천간의 용신이 2개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들 지지는 요 글자, 그리고 천간은 요 글자를 중심으로 유정하게 짜여져 있는지, 그러니까 좋게 짜여져 있는지 나쁘게 짜여져 있는지 요거를 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궁금한 게 이제 요거죠.
뭐가 좋고 뭐가 나쁜지 또 하나의 기준이 존재합니다. 이거 뭐가 무조건 다 좋다 나쁘다는 없는 거잖아요. 자, 우선 기준이 되는 글자를 찾았는데 얘네들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보통 이야기하는 십신을 지금 제가 적어놨는데, 십신이라는 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일간을 기준으로 나머지 간지들의 생각관계를 따져서 의미를 부여한 겁니다. 그래서 이 표는 지금 현재 기토가 비견이 되고 있는 거고요. 무토는 겁재, 식신, 상관, 정재 이렇게 쭉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길신과 흉신으로 나누는데, 길신 중에서 가장 귀한 건 예를 들면 뭐 정관이 가장 귀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초록색으로 표시해 놓은 거는 지금 다 길신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비견도 길신인가요? 네, 비견도 길신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겁재는 흉신이 맞는데요. 비견은 길신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요거는 저희 스승님께서 예전부터 말씀을 해와셨던 부분이고요. 실제로 제가 사주를 보게 되면 비견은 길신으로 보는 게, 자, 그리고 여기 보면 흉신인데 겁재라든지 상관, 편관 얘네들은 흉신으로 나눠요. 자, 그러면은 길신과 흉신을 지금 저희가 나눴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요 사주 같은 경우는 지금 지지, 월령이, 월지 사주를 보는 모든 기준은 얘한테 비교를 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얘를 견주어서 나머지 글자를 판단한다고 했는데, 자, 우리가 이제 길신으로 짜여지는 글자, 만약에 정관이나 재성 같은 게 뭐 이렇게 용신이 되었다라고 만약에 가정해 볼게요. 이 정관이 용신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렇다면 이 사주는 이 정관이 극을 당하거나 혹은 뭐 합을 당하거나 하면은 귀할 수가 없습니다. 못 산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근데 이 정관이 보호받고 있고 생한다면은, 그쵸? 우리는 귀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이런 상관이나 겁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흉신으로 제가 분류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흉신은 기본적으로 귀하게 사주가 쓰이려면은 흉신이 합하거나 흉신이 합이 되거나 극을 당하거나 혹은 흉신이 길신을 생해서 사주 기운 자체가 길신으로 좋게 흘러가는 방향으로 가야 흉신은 귀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평진전에도 글자의 구성이 어떻게 짜여지냐에 따라서 어떤 격이든 귀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상관을 가지고 있고 뭐 예를 들면 편관을 가지고 있고 겁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 사주가 망한 게 아니에요. 어느 사주나 잘 짜여져 있으면 귀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사주 보는 법이에요. 이게 다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나머지 이론을 붙여서 우리가 통변을 하게 되는 건데, 자, 그러면 미카미 사주를 기준으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지는 지금 보시면 여기 상관이죠. 그렇다는 건 흉신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극하거나 얘가 이제 길신을 생해야 돼요. 예를 들면은 얘가 뭐 재를 만나거나 이렇게 대하는 거죠. 우선 상관의 특징을 좀 얘기해 볼까요? 자, 상관은 일간이 생하는 기운입니다. 토생금이잖아요. 그래서 상관은 말 그대로 내가 표현하는 것, 내가 말하는 건데, 이 상관이라는 말 자체가 관을 상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에서 가장 귀한 정관을 극하는 게 상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흉하겠어요. 그래서 심지어 여러분 상관경관 뭐 위화백단이라는 말을 아마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앙이 뭐 끊이지 않는다고 해서 나온 말이죠. 이게 상관이 참 미움을 받는 글자예요. 그런데 이 상관이 재를 만나게 되면 굉장히 부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어느 글자도 흉신이라도 길신을 생하게 되면은 좋은 거예요. 그리고 상관이 혹은 뭐 칠살, 예를 들면 편관 같은 걸 만나서 칠살을 제거한다 혹은 칠살을 극하거나 그러면은 이거 역시 귀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상관이 또 인을 만나거나 하면은 인에게 상관이 제어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거는 이제 깡패가 선비가 된 거니까 이거 역시 귀하게 살 수 있습니다. 어느 격이든 이런 식으로 흉신이 상관도 사주 구조와 운만 제대로 만나면 귀하게 살 수 있다. 이걸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리고 사주에 상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막 유머도 있고 재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관을 상하게 한다는 것이 또 상관의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내 귀가 날아가긴 하지만, 여러분 관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뭐냐면 규칙이잖아요. 그렇죠? 규범이고 규칙인 건데 이거를 깨는 게 상관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어떨까요? 내가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거나 그런 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잘 사용될 수 있는 게 상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카미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지와 천간 모두 상관이 잘 발달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기존의 AV 배우들과는 좀 다른 행보로 성장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물론 뭐 기존의 유명세도 당연히 있겠지만, 그러니까 본인만의 뭐 패션 브랜드를 런칭한다거나 혹은 남성 팬층과 여성 팬층과의 SNS 소통을 좀 다르게 해서 본인의 팬층을 좀 견고히 한다거나, 그리고 이제 서브 캐릭터로 계속 본인이 원래 하고 싶었던 아이돌 활동 같은 것들을 계속 하는 식으로 기존 AV 배우들과는 확실히 좀 다른 방법으로 좀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사주 내의 상관을 절대로 좀 미워할 수는 없어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미카미의 사주를 좀 더 해석을 해볼게요. 자, 이제 천간의 용신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월지에서 투출한 게 용신이 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상관과 편재 모두 용신이 투출해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 지금 상관만 투출해 있으면 상관이 관을 그냥 직접적으로 완전히 극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 망한 사주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지금 다행히 편재가 올라와 있어서 상관이 재를 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 개가 모두 투출해서 유정하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만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잘 짜여진 사주로 올 수 있죠. 내가 가진 재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가 보이죠? 여기 보이는 상관이 정관을 극하고 있죠.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상관 경관이 지금 그대로 발생하고 있어요. 이걸 지금 저는 보통 이제 줄을 잘못 썼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물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는 상관하고 편제가 서로 자리를 바꿨다면은 이 사주는 엄청 더 좋아지겠죠. 왜냐면은 여기에 지금 만약에 개수가 존재하고 있고 여기에 경금이 존재한다면 쟤는 관을 생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상관은 재를 생하고 재는 관을 생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재주로 돈도 벌고 귀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얼마나 멋진 사주가 될까요? 그래서 우리는 사주를 볼 때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원칙이 있는데, 그러니까 사주에서 우리가 가장 귀한 기운을 정관이라고 하고요, 가장 흉한 기운을 편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용신이 뭐든지 간에 사주 천간에 정관이나 편관이 올라오면은 정관은 우선 보호해주고 순용을 해야겠죠. 편관 같은 경우는 흉신이기 때문에 일간을 극하는 기운이기 때문에 명주가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편관을 해결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정관은 무조건 천간에 용신이 뭐든지, 그러니까 내가 용신이 이거든 얘가 어떻게 지금 잘 보호가 되고 있는지 봐야 한다는 거고요. 만약에 을목 편관이 여기 떠 있다라고 하면 이 편관이 어떻게든 재화가 돼야 돼요. 뭐 극을해서 없애든 길신을 뭐 만나서 뭐 좋은 기운으로 빼내든 어떻게든 얘를 좋게 만들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주 같은 경우는 조금 요 부분이 좀 아쉬운 건 사실이에요. 이제 실제로 발생된 현상을 한번 볼까요? 천간은 우리가 드러나는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나는 내 재주로 돈을 버는 건 맞아요. 근데 나는 계속 관을 때리고 있죠. 내가 하는 말이나 내가 하는 행동으로 인해서 귀를 가져갈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상관경관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정관은 내 남자, 내 남편 같은 걸 얘기도 하죠. 근데 내가 가진 상관이 남편을 못 쓰게 한다. 실제로 지금 발생된 스캔들로 이 남자 아이돌은 그 AV 배우들과의 스캔들로 팬들한테 엄청나게 곤혹을 겪고 있다고 하고, 실제로 이제 활동에도 굉장히 타격을 입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관경관을 하고 있는 여자를 만나려면 좀 각오를 하고 만나야 합니다. 뭐 이런 건, 그죠? 자, 그리고 미카미의 성장 과정도 좀 그래요. 이 상관경관이라고 하는 부분이 발생되고 있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나름 유명해지고 싶어서 아이돌이 됐는데 본인이 이제 스캔들을 터뜨려가지고 본인의 귀를 떨어뜨렸죠. 그래서 아이돌을 졸업하게 되고 실제로 연예계보다 그래도 마이너한 AV계로 흘러들어서, 그러니까 돈은 벌죠. 근데 귀는 얻지는 못하는 포지셔닝을 가져가게 되었다는 거죠. 사람이 참 사주대로 산다는 게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상관경관은 무조건 안 좋을까요? 안 좋은 건 맞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좋은 점도 찾아봐야 합니다. 직업적인 부분 같은 경우를 좀 얘기를 하는 건데, 앞에서도 좀 잠깐 얘기를 했지만 상관이 관을 극한다는 건 굉장히 파격적인 부분이 있어요. 격을 파괴한다.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참 중요한 직업적인 부분, 창의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히 강점이죠. 예를 들면 예술계통이라든지 어떤 뭐 물건을 만들어내거나 발명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기존의 틀을 파괴한다는 건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현대에 와서는 상관경이 무조건 나쁘다고는 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발생되는 아픔, 그리고 뭐 내 자식 때문에 내가 남편을 잃었다, 이것도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실제로 발생됩니다만 좋은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자, 천간의 상황을 봤으니까 이제 지지 상황을 한번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지는 상관인데 여기 보면은 배우자 궁이 인성에 의해서 잘 제어가 되고 있고 둘이 또 합을 하고 있죠. 사신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다 여기에 다 뿌리가 지금 다 있어요. 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로, 그쵸?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로 문서나 혹은 계약에 등할 수 있죠. 그리고 상관과 이렇게 인이 유정하게 잘 제어가 되고 있다면은 남을 가르치거나 하는 것들도 좀 잘할 수 있어요. 상관은 기본적으로 내가 생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아웃풋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인성은 나를 생하는 기운이기 때문에 이건 인풋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인풋과 아웃풋이 잘 발달된다는 건 뭘까요? 내가 배운 걸 잘 전수할 수 있다는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사주 같은 경우 직업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선생님 같은 경우도 있겠죠. 근데 이제 지지 같은 경우 안 좋은 상황을 한번 좀 가정을 해볼게요. 이 사주 같은 경우 지금 보면은 인사신 사명은 완벽히 되지 않은데 지금 반영에 엮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신합이긴 하지만 또 사신이 반영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인목만 들어오게 된다면은 인사신 사명을 완전히 엮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주에서 형이라는 게 가장 무서워요. 그래서 이 형이 들어오게 되면은 지금 관이 들어와서 지금 문제가 생긴 거기 때문에 남자 문제로 혹은 직업적인 문제 때문에 내가 어떤 송사에 휘말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거고요. 그리고 지지의 정관에 뿌리가 없는 게 어떻게 보면 다행인데 어떻게 보면 아쉬울 때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건데, 지금 여기 있는 천관에 있는 상관이 결국에는 을목한테 언젠간 잡혀요. 그렇게 되면은 상관이 없어지면 재가 관을 생하기 때문에 천간 상황이 아주 깔끔하게 청하게 됩니다. 그때 만약에 지지에 이 간목의 뿌리가 되는 인목이나 묘목 같은 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좋겠어요. 그러면 내가 가진 어떤 돈 버는 재주로 엄청난 귀를 가져갈 수 있다는 건데, 근데 지지에 지금 이 관의 뿌리가 없다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주를 볼 때 어떤 글자가 들어오면 좋을지 나쁠지를 보는 게 사주를 잘 본다고 저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여러분도 그런 걸 좀 많이 연습을 해보세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운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밑에 나온 게 대운인데, 여러분들은 대운이 뭔지 다 아실 겁니다. 10년마다 바뀌는 운을 말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대운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사주를 빠르게 보는 방법에 대한 얘기인 건데, 우리가 사주 용신을 확인하고 난 뒤에는 대운에 있는 여기 있는 요 방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방이라는 거는 지지의 계절 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자축, 인묘, 진사오미 이렇게 외우지만 실제로 외울 때는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이렇게 묶어서 계절을 이야기하고 외우도록 하죠. 그래서 우리가 목방이냐, 목방은 인묘진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해자축 같은 경우는 수방, 수기운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월지가 뭔데 어떤 지금 방으로 가고 있는지를 보는 게 사주를 가장 빠르게 보는 방법입니다. 내가 만약에 지금 상관인데요, 어떤 운이 가장 불리할까요? 목운이 가장 불리하겠죠? 그렇죠? 왜냐면 관을 만나면 불리하니까. 그럼 언제가 좋을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 오타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해자축으로 가게 되면은 여기 지금 재로 가고 있는 거죠. 이게 가장 좋은 거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상관은 인을 만나도 괜찮기 때문에 화기운으로 흘러도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사주 같은 경우 미카미 대운을 보게 되면 27세부터 지금 현재 대운이 해자축 운으로 들어가게 됐기 때문에 상관이 재를 만나기 때문에 귀할 수가 있는 거죠. 이미 17세부터 천간에는 지금 재가 들어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천간도 나쁜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조심할 부분도 있죠. 대운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이 사람한테 당신은 지금 좋습니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왜 그런지 하면은 우리가 이제 대운이 좋을 때 이 대운을 극하는 1년 세운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때 크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세운을 같이 보면서 사주 통변을 해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수가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일지를 충하면서 들어오죠. 일지는 배우자궁이죠. 배우자를 충하면서 들어온다는 거는 만약에 이분께서 뭐 지금 미혼이긴 하지만 결혼을 했다면은 법원에 갈 일이 한 번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해수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여기 보이는 사해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신살로 보면은 뭐 신살은 이제 지살과 역마로 따질 수가 있는데, 그래서 지살과 역마가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가 신살 같은 경우는 뭐 도화살 이런 거는 여러분 안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평진전에서도 신살은 시체와 같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뭐 신살은 거의 취급을 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아직도 그래도 보는 게 지살과 역마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게 기륜과의 관계라기보다는 어떤 행동 방향 같은 걸 얘기하는 건데, 지살과 역마이기 때문에 내가 굉장히 바쁘게 이동하면서 돈을 번다, 이런 직업적인 부분을 유추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미카미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봤을 때 해자축운으로 계속 흘러가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이제 두고 봐야겠지만 재운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되게 좋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 계속 유명세를 저는 이어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년은 이제 저희가 갑진년이죠. 갑진년 같은 경우가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정관이 들어오고 지지는 비견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지는 우선 너무 좋죠. 진토가 들어오게 되면은 원래 상관을 키워주긴 하지만 결국엔 신자진 삼합으로 재로 화하기 때문에 지지는 좋은 건데요. 간목이 천간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상관생재 재생관 한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줄을 아까 잘못 쓴 부분이기 때문에 남자 문제로 한번 송사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내년은 좀 저는 시끄러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다음에가 이제 을사년이죠. 을사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면 사화가 들어오게 되면은 상관이 잡히죠, 드디어. 그렇게 되면은 천간이 아주 깔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글쎄요, 뭐 두고 봐야겠지만 내년보다 내후년의 미카미가 조금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운까지 한번 좀 체크를 해봤는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래서 사주라는 게 정확한 이치와 원리로만 따지고 놓고 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기본적인 어떤 사주를 보는 법은 어렵지가 않지만 우리가 해석을 하기 위해서 배워야 하는, 학자적으로 공부해야 하는 어떤 배경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아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사주 해석을 하기 위한 원리와 이치는 여러분들도 금방 익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교생과도 앞으로 같이 공부하면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답을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이제 사교적인 댓글 그리고 사교적인 구독 이런 것도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굉장히 영상을 제작하는 데서 힘이 됩니다. 자, 다음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고요. 감사합니다.